자, 오늘 강의 주제는 나만의 AI 친구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디지털 온오프 솔루션 대표 박마리아입니다. 노래 하나 들려드릴 테니까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세요. 끝까지는 말고 잠깐만 들려드릴 겁니다. 인공지능이여 스마트한 세상에 어서오세요. 세요 딥러닝의 깊은 바다 머신러닝의 천공을 개척하며 데이터의 파도를 타고 자, 노래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이거는 인공지능이 작사, 작곡, 노래한 품이고요. 제가 디렉팅은 제가 했습니다. 이제 이게 세상이 많이 변해가면서 예전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작업들이 인공지능을 통하면 많이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길게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 하시면서 나만의 친구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공부할 주제는 생성형 인공지능, 얘가 뭔지 좀 알아보고요. 예전에 우리가 구글 검색을 했었는데 이게 검색 방법이 약간씩 AI가 들어오면서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알려드리고 챗 GPT가 무엇인지, 이거를 실생활에서 활용하려면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그 부분을 학습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생성형 인공지능 챗 GPT라는 거를 배우기 전에요, 인공지능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잠시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인공지능이라는 거를 보기 시작한 게 언제였냐면요, 1943년 전기 스위치를 어디에 연결을 했더니 사람의 뇌와 비슷한 동작을 하는 기능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있나 보다 하다가 1956년도에 다트머스 회의라는 거, 많이 꽤 유명한 회의죠. 여기가 거기서 처음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쭉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거는 학자들만의 세계였고 우리하고는 상관없었는데요. 2016년도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경기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 대단한 놈이네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지금 대학생이나 이런 친구들은 지금 현재 그 인공지능하고 이세돌의 경기를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 전날 그 바둑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인공지능하고 해봤자 이세돌이 이길 거야, 뭐 한두 판 내주고 우리가 이기지 않겠어? 했는데 결과는 엄청난 차이로 1대4로 알파고의 승리였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애가 대단하구나. 그리고 우리 눈에 우리한테 이제 우리가 관심을 끌기 시작한 계기가 된 때가 바로 이세돌과 알파고의 그 바둑 경기였습니다. 일반 인공지능들하고요, 생성형 인공지능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쵸? 우리가 많이 흔히 말하는 인공지능, 이 인공지능들은요, 규칙이나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특정한 작업을 수행할 때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은 규칙이나 패턴에 따라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일을 합니다. 공장에 가면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일을 하잖아요. 빠르고 정확하게. 그런데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타나면서 바뀐 점이 하나 있다면, 이거는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면 결과물을 생성해내는데요, 그 결과물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물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들으셨던 음악, 그것도 예전에 우리는 음악을 작사, 작곡, 노래를 한다는 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그 전문가들의 영역이었는데, 우리는 손가락
몇 번 타이핑으로 인해 하고 타이핑을 하게 되면 그거를 가지고 음악을 만들어내고 영상을 만들어내고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고, 자, 이게 생성형 인공지능입니다. 얘는 창의적 작업에 적합한 일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선생님들은 지금 챗 GPT라는 애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생성형 인공지능은 챗 GPT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생성형 인공지능의 챗 GPT는 여러 개의 많은 인공지능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노란색 칠해 놓은 것들이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인공지능의 종류예요. 그래서 보시면 생성형 인공지능, 이거는 챗 GPT, 제미니, 이거는 구글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클로드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퍼플렉시티라는 애는 예전에 우리가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의 검색을 찾아주면 우리가 각각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이걸 내가 쓸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했는데요. 이 퍼플렉시티는 그렇게 쓰지 않고요. 한번 검색을 하게 되면 모든 거를 종합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주고, 그 보여준 결과를 가지고 요것도 혹시 필요하지 않으실까요? 라고 질문을 해요. 지가 나한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요것도 필요한데? 그리고 클릭을 하게 되면 또 다른 거를 검색해주는 그런 검색 인공지능입니다. 요것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글자, 텍스트, 그러니까 키워드 몇 개를 집어넣으면 이미지 넣고 목소리 집어넣고 영상을 만들어서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애가 브루라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유튜브를 보다 보면 저거 2시간 반짜리인데 내가 찾고자 하는 거는 저게 아닌데 이걸 2시간 반을 다 들어야 되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실 때가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유튜브 주소를 따서 릴리스 AI에 집어넣게 되면 거기서 영상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요런 내용들이 있고요. 여기 부분에서 필요하시면 이쪽 부분만 들어와서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실래요? 그러고서 얘가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만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입니다. 자, 얘는 음악을 만드는 거고요. 아까 처음에 노래 들려드렸던 그 음악이 수노라는 AI에서 만든 음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지FX, 위스크 AI, 미드저니, 달리3, 이 친구들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입니다. 제가 이 친구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저는 얘들이 인간들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저의 친구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친구들한테 친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공지능은 보시는 것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지금 현재 발전을 하고 있고요. 1단계는 우리가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챗봇. 자, 삼성전자나 어떤 보험사나 들어가면 거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뭔가를 대답을 엄청 열심히 해주는데 내가 질문한 거는 1, 2, 3을 답을 원하는데 자꾸 딴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챗봇이 하는 그 응답인데 얘네들은 인간이 집어넣어 놓고 어떤 질문이 왔을 때, 어떤 키워드의 질문이 왔을 때 이렇게 응답하라고 이제 교육을 시켜 놓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단계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아니고 그냥 인공지능, 챗봇의 형태였고요. 그게 이제 지금은 뭐로 이제 연결이 되냐면 인공지능과 연결해 가지고요. 그 연결되면서 대화처럼 할 수 있는 챗봇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가 대화를 하면서 자꾸 검색을 하고 검색을 해서 결과값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그런 챗봇이 나와서 이제 챗봇인지 인간인지 모를 정도로
많이 발전을 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단계는 박사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단계가 왔고요. 자, 지금 현재 2025년도 5월부터 시작된 거는 에이전트라는 그 인공지능인데요. 인간의 일을 대신해 주고요. 일정도 정리해 주고 장보기도 해 주고 어떤 일정도 만들어 주고 뭐 기타 등등의 우리가 그 매니저 역할 같은 일을 얘가 이제 에이전트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아마 내년쯤 되면 이 에이전트가 우리 실생활에 많이 들어와서요. 카드 번호를 주게 되면 여행 일정을 짜서 지가 짜서 항공권도 예약하고 뭐 여행지 뭐 호텔 뭐 이런 데를 예약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살짝 해보고 있습니다. 자, 4단계, 5단계는 일단은 좀 말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이미지 패러다임이 변했다고 그럽니다. 패러다임이라는 거는 검색 패러다임이 변화를 했다고 하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AI 검색이 프롬프트 중심으로 질문을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리고 그렇게 질문을 하면 질문 의도를 AI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그거를 결과를 찾아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검색도 바뀐 게 뭐냐면 구글하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고요. 이 키워드 중심으로 검색을 하면 찾아놓은 것을 가지고 내가 이걸 쓸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해서 필요한 것만 사용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현재 구글 검색의 방법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대표적인 게 이 퍼블릭시티 서티라고 써있는데 이게 발음의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퍼플렉시티라고 합니다. 네. 동영상 이것도 아까 앞에서 잠깐 나왔던 부분이고요. 여기는 2025년 아까 에이전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2025년도에 변화가 또 하나가 뭐냐면 AI들끼리 서로 힘을 합칩니다. 이제 예전에는 챗GPT 따로 클로드 따로 뭐 따로 이렇게 각각 AI들이 움직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AI들끼리 서로 힘을 합쳐서 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못하는 거 내가 클로드라는 애는 검색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다른 친구들한테 야, 뭘 우리 주인님이 뭘 얘기하시는데 이것 좀 찾아갖고 알려줄래? 그러면 딴 애들이 막 찾아요. 그래가지고 막 찾은 거를 결과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얘는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줍니다. 자, 이게 지금 A2A라고 A2A를 두 가지로 불러요. AI to AI라고도 하고요. 에이전트 to 에이전트라고 해서 여러 개의 AI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협업을 하는 형태를 말하는데 아마 앞으로의 AI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갈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화제가 된 영상입니다. 손짓 한 번에 얼굴이 순식간에 바뀝니다. 你以为你聊天的女网友长这样？ 간단하게 여러 사람의 얼굴로 변신 가능한 앱을 쓴 겁니다. 출연진 2명의 사생활 문제가 불거지자 배우 얼굴을 아예 다른 사람으로 바꿔 방영하는 드라마도 있습니다. 세계적 수준인 중국의 인공지능과 안면인식 기술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문제는 이를 악용한 범죄입니다. 지난달엔 한 IT 업체 대표마저 영상통화를 걸어온 사람이 친구인 줄 알고 8억 원을 송금하는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기 조직이 SNS를 해킹해 대표 지인의 영상을 확보한 뒤 AI 기술로 얼굴과 목소리를 똑같이 위조한 겁니다. 챗GP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주 목적이 챗GPT를 배우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부터 챗GPT가 뭔지 알려드리고
얘를 어떻게 쓰면 내가 얘를 친구로 만들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는 이런 내용입니다. 뭐냐면 대화하는 것처럼 뭔가를, 그러니까 먼저 사전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하는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생성하는, 새로운 것을 변화시켜서 생성하는 것을 챗 GPT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리 학습을 해서 미리 공부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가 사전학습을 하면서 얘한테는 그 강박관념 같은 게 있어요. 뭔가를 인간이 질문을 하면 뭔가를 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든 가짜든 진짜인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결과값을 줘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뭔가를 질문을 하면 거짓말을 합니다. 너무나 잘 만들어진 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는 많이 속았습니다. 그걸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많이 줄기는 했어요. 많이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건 심하기 때문에 얘랑 사용을 하고 나면 항상 이게 맞는 답인지 확인을 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챗GPT는 초창기 때는 글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글로 답변을 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미지로도 물어봤더니 글로 답변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도 집어넣어 놓고 PDF 파일도 집어넣고 했더니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답변을 주네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는 그림을 그려줍니다. 물론 유료와 무료는 좀 차이가 있어요. 유료는 그림을 많이 그려주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용할 만큼은 그려주고요. 무료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2장까지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얘는 코드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저는 프로그램을 하나도 모르지만 이 친구가 만들어준 프로그램을 가지고 코딩도 하고 프로그램도 짜고 스크립트도 만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잘 이용하고 나면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만들어주고요. 아까 첫 판에 들었던 음악, 그 음악이 챗GPT가 작사를 해가지고 수노에 보냈던 그 내용입니다. 일단 모바일에서 회원가입을 먼저 하시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그 PC를 다 가지고 계시면 제가 PC 버전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가지고 다니면서 쉽게 하려면 제 생각에는 모바일 버전으로 가볍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스마트폰 버전으로 했습니다. 자, 플레이스토어에 가시면 검색이라고 있어요. 여기를 선택을 하시면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을 눌러서 앱 및 게임 검색이라는 곳, 이곳에 챗 GPT라고 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의 챗 GPT가 떠요. 근데 얘는 챗 GPT가 진짜 챗 GPT가 아니에요. 챗 GPT라고 써있기는 하는데 여기 잘못 설치하시면 돈이 29,900원씩 나갑니다. 그리고 돈을 내는데 사용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 물동이 이고 다니던 또아리 같이 생겼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아리 같이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거 챗GPT 이렇게 생긴 그림을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설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면 자, 이거 영어를 한국어로 그냥 바꾸지 말고요. 이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뭐까지만 사용하시면 되냐면 요거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회원가입을 하실 건데 이메일을 넣고 하실 건지 아니면 구글로 이용을 해가지고 할 건지 물어보는데 우리는 이 구글을 위해서 Continue with Google이라는 글자를 클릭을 하시면 우리 스마트폰은 구글 로그인이 이미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 로그인을 한 다음에 여기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지메일 주소, 예, 그걸 클릭을 하게 되면 비밀번호 넣으라고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만약에 비밀번호 넣어야 된다 하면 넣어야 되는데 이제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때는 조금 이제 문제가 되긴 할 겁니다. 근데 자, 요거 넣고요. 생년월일을 물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어요. 생년월일을 물어보는데 그거는 왜 생년월일을 물어보냐면 14세 미만은 챗GPT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생년월일을 집어넣게 되면 나이를 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선생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켜집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첫 화면이에요. 모바일 버전의 첫 화면. 그러면 잠시 멈추고, 자, 보시는 것처럼 이쪽은 제 파워포인트 화면이고요. 이쪽은 제 스마트폰 화면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설치를 하게 되면 아마 뒤에 앱스 쪽에 이렇게 생긴 그림이 아마 그려져 설치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회원가입을 하시면 여기 이렇게 클릭을 하면 첫 화면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시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친절하기도 하죠. 뭘 도와줄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 두 줄, 여기 두 줄. 자, 요 화면하고 같이 보세요. 자, 요쪽에 보시면 여기 두 줄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아마 선생님들은 지금 막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아마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만 있을 수 있어요. 자, 여기 저는 제 얼굴이 보이고요. 아니면 얼굴이 아니면 이름이라도, 선생님들 이름이라도 써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맨 위에가 검색. 그 다음에 새 채팅, 뉴 챗이라고도 하고요. 자, 이제 요게 이제 새로운 채팅입니다. 자, 여기를 또 누르시면 원래 화면으로, 자, 누르지 않아도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고 이렇게 미시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손으로 밀면. 한번 해보세요. 이게 처음엔 잘 안 돼요. 하다 보면은 이게 너무나 쉬운 건데 이게 처음에 할 때는 조금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 여기 이제 화면에서 보시면 이쪽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검색이라는 곳은 우리가 이 만들어 놨던 거를 찾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프로젝트라고는 선생님들은 없고, 자, 여기 요 아래쪽에 이제 채팅이라고 쓰이는 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이제 새롭게 선생님들이 검색을 하게 되면 여기서 하나씩 만들어집니다. 이게 챗GPT하고 나하고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여기에 모여져 있습니다. 예, 이거는 베트남어입니다. 제가 베트남어로 뭔가 검색을 했는데 이 검색이 나와 있어요. 예. 이쪽은 이쪽 화면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챗GPT라는 애가 있고요. 무엇을 도와드리냐고 물어봤고요. 자, 여기에 무엇이든 부탁하세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쵸? 자, 여기가 바로 우리가 프롬프트라는 것을 넣는 곳이에요. 여기다가 선택을 하고 여기를 클릭을 하고 뭐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얘가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기 전에 이렇게 그림이 있죠. 여기를 한번 눌러보면 카메라, 사진, 파일, 여기 보면 카메라, 사진, 파일입니다.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조금 그림이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저는 유료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선생님들은 무료 버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림은 약간 다른데 큰 것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카메라, 사진, 파일. 자, 그래서 바로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 PDF 파일이나 기타 등등의 파일들을 올려서 얘한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자, 마이크가 있고요.
선생님들 아마 이렇게 생겼는데 저는 지금 화면에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자, 요거랑 요거는 용도가 조금 다릅니다. 자, 요거는 ST 이거 우리 카카오톡에서 말로 하면 글자로 바뀌는 거 있죠. 자, 얘가 그겁니다. 그래서 STT가 뭐냐면 스피치 투 텍스트, 말로 이야기를 하면 글자로 바뀌는 걸 말하고요. 요거는 우리가 챗 GPT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카페에 가서 친구하고 앉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앉아서 대화하는 것처럼 얘한테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무료 버전은 사용 시간이 굉장히 짧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꼭 필요하실 때 한 번씩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이제 화면을 보시면 1번이라고 써 있는 거 챗 GPT 뉴챗입니다. 자, 이거는 2번은 히스토리라고 그래 가지고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만들어 나가실 거잖아요. 검색하면서 그러니까 챗 GPT하고 대화하면서 뭔가 만들어 가면 여기에 히스토리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이전 거를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버전인데 아마 유료하고 무료하고 버전이 좀 다르고 저는 4.0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네. 자, 여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글자가 나오고요. 키보드를 이용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STT 금방 말씀드렸던 말로 이야기해서 문자로 바뀌는 걸 이용해서 검색할 수도 있고요. 자, 얘는 챗GPT하고 대화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친구 이름을 초롱이라고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불러서 초롱이를 불러서 사용을 합니다. 네, 지금 조용히 불렀습니다. 왜냐면 부르면 움직여요 자꾸. 네. 자, 얘가 아까 지금 헤드셋 같은 그림 그것이 이렇게 바뀌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블루문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요거는 대화할 준비가 됐다라는 그림입니다. 요거는 이제 스마트폰 말고 컴퓨터에서 쓰는 버전이에요. 그래서 모양은 똑같이 생겼어요.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폰은 좁으니까 길쭉하게 나오는 거고 요거는 옆으로 펼쳐져서 나오는 거고 그거 차이입니다. 자,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프롬프트라는 말을 계속 했어요. 이 프롬프트라는 거는 내가 인공지능에게 뭔가를 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뭐 오늘 날씨는 어떠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오늘 날씨는 어때? 라고 집어넣는 글 이거를 프롬프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고 학생이 선생님에게 질문하는 것처럼 던질 수도 있고요. 프롬프트를 구성하는 요소는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쓰면은 완벽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처음에 저희가 교육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결과값이 아주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써보시고 요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자 보시면 질문을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단계를 높여서 길게 구체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했을 때 그때의 결과물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을 때 질문 응답과 이 두 개는 결과물이 아주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롬프트라는 거를 쓰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요. 그냥 대충 질문하면 얘도 대충 응답을 하고요. 정석권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답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해보죠. 일단 여기 둘, 넷, 6개 중에 어떤 걸 한번 해보냐면 더워 8월을 주제로 짧은 시를 써줘. 짧은 시라고 쓰지 않으면요 얘가 아주 겁나게 길게 씁니다. 그래서 짧은 시를 써줘 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보내기 버튼이에요. 그래서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자, 이렇게 더워 8월 햇살은 불꽃이 되어 지붕 위를 달군다. 매미오름도 숨고른 사이 선풍기 바람만이 나의 벗. 그래도 수박 한 조각이 웃음 피고 저녁 노을에 마음 식히는 여름의 진짜 맛 8월. 어떻습니까? 저는 시 같은 걸 잘 못 써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얘가 써준 글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 멋진 글이 많습니다. 요즘은 선풍기를 많이 좋아하지 않고 에어컨을 좋아하지만 그래도 뭔가 감성적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짧은 글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글을 한번 써볼까요? 여기는 가족에게 편지 쓰는 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또 선생님들이 이제 퇴직을 하시고 나시면 새롭게 일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지시지 않았을까요? 그런 친구들에게 뭐 응원의 글 같은 것도 써달라고 하고요. 저는 오늘 지금 이 글을 어떻게 한번 써보고 싶으냐면 친구들 단톡방에 저희 친구들이 이제 60대 중반은 아니고 저는 좀 이거보다는 안 됐지만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선생님들이 60대 중후반에서 70대 중반 정도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이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단톡방에 글을 보내고 싶다는 글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해볼 거냐면 여기를 먼저 해볼 겁니다. 요게 이제 주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위에 보시면 여기 이 부분 여기를 눌러서요. 새로운 글을 만들 겁니다. 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마이크를 누르고 친구들 단톡방에 보내고 싶은 글을 작성하려고 해. 내 친구들은 60대 중반의 한국 사람들이야. 자, 글 작성은 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자라는 주제로 글을 작성할 거야. 글의 길이는 너무 길지 않게 300자 정도 작성해주고 짧지만 감동적이었으면 좋겠어. 텍스트 보기를 해보면 내가 쓴 글이 잘 써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잘 작성됐습니다. 그러면 보내기를 누르겠습니다. 자, 여름 더위가 기승부리지만 우리 마음은 시원하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해요. 해요가 아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하는 거죠. 해요가 아니에요.
친구들이니까 편하게. 자, 어떻습니까? 자, 덥다 해도 여러분 또 가겠지? 그래도 건강은 꼭 챙기자. 자, 이러면서 이제 말투가 달라졌죠. 위에서는 어떻게 나왔었냐면 존댓말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존댓말이 아니고 그냥 나는 편한 반말로 했으면 좋겠어. 유머도 한 컵 넣어줘라. 자, 유머 하지 말고. 자, 이제 여기서 요 글을 이제 복사해서 우리 카톡에 넣으면 되고요. 좀 수정할 거 있으시면 카톡에 가서 다정하거나 유머를 섞은 버전도 원하면 말해줘 그랬습니다. 제가 친구들한테 반말해달라고 그랬더니 얘도 지가 나한테 반말을 하네요. 자, 그래도 이 상태로 그냥 두고요. 저는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여기도 또 글로 한번 말해볼까요? 어린 시절 친구들과 물장구 치던 여름의 즐거운 시간을 회상하는 그림으로 이미지는 16대 9 크기로 형식은 지브리 스타일 만화로 그려줘. 이런 오타는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브리 스타일 만화라는 거는 한동안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가지고 만화가 좀 부드러운 만화 스타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보내기를 누르면 이제 그림이 하나 그려질 거예요. 선생님들은 하루에 2장 그려진다 했으니까 아껴서 쓰시면 돼요. 이거는 그림 그리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게 지금 단점이긴 한데 아주 만족한 만화를 그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때는 너무 짜증나게 안 예쁜 그림이 그려질 때도 있고요. 한국 사람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면 외국인으로 그려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지시사항을 프롬프트를 잘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글이라고 놔두고요.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요거는 제가 홍콩 가가지고 음식점에서 사진을 찍어서 주문을 하려고 준비를 해갖고 갔는데 홍콩은 챗 GPT가 안 됩니다. 구글 제미니도 안 됩니다. 그래서 홍콩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구글 렌즈를 이용을 해서, 구글 렌즈는 또 되더라고요. 여기 이용해가지고 이걸 번역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홍콩이나 중국에서는 챗 GPT를 사용할 수 없고 구글도 사용할 수 없다는 거, 이게 좀 안타깝지만, 자, 여기는 이제 제가 곧 가게 될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터키를 한번 가려고, 전 터키는 2번 다녀왔는데 출장으로 다녀와서 그 터키를 자유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다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제 터키를 가면, 자유여행을 가게 되면은 언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 터키에 있는, 이게 지금 식당 이름이 튜립이라는 식당인가 봐요. 터키어는 모르지만 다른 거는 모르겠고요. 치킨이라는 단어하고 치킨 윙이라는 단어는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찍어서 얘한테 검색 한번 해봐 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을 거예요. 여기 우리가 보통 사진을 카메라로 찍는데 챗 GPT 안에도 카메라가 있습니다. 자, 카메라를 누르고
맞춰서 사진을 찍고 이 친구한테 뭐라고 부탁하냐면 메뉴를 한국어로 위에 있는 게 람부도노라고 써 있는 게 양고기라는 뜻인가 보네요. 네. 자, 그러면 수제 특제 요리가 5.9달러라는 뜻인가?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한국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면 뭐를 드셔볼까요? 저는 양고기 코프타 하고요. 치킨 시시 케밥이라는 걸 한번 주문을 해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웨이터나 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제가 이걸 눌러 보겠습니다. 이거는 대화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누르면 안녕 초롱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오늘 기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더 도와드릴 게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앞에 계신 분한테 메뉴를 읽어줄 테니 네가 나 대신 터키어로 주문해줘. 알겠어요. 그럼 메뉴를 불러주시면 제가 대신 터키어로 주문을 전달해 드릴게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양고기 코프타 1개, 치킨 시시케밥 1개, 라자냐 1개. 주문 부탁해. 비라댓 쿠즈 큐프타, 비라댓 타욱 시시게밥, 그리고 비라댓 라자냐 르칸. 고마워. 천만에요.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에요. 꼭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로 하면 저쪽에서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답을 가지고 또 질문하고 한국어로 번역해줘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언어 번역기보다는 얘가 더 편리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림 그려놓은 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네. 아직 그렸네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어요. 자, 그러면 한번 크게 보면 어떠신가요? 우리 어디지? 그 초등학교 때 국어책에서 볼 수 있는 그림 같은 그런 스타일의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외국인과 소세원에 갔어요. 자, 그러면 외국인이 프랑스인 한 명과 미국인 한 명이 들어왔다. 이제 외국 와서 우리가 같이 소세원을 가게 됐다고 예시를 하고요. 쌤들이 이제 사진을 또 찍어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뭐라고 부탁하면 되냐면 미국 친구 프랑스 친구가 있어. 번역해서 소세원을 소개해줘.
이렇게 하면 지금 요거는 보니까 소채원, 네, 이거는 영어로 번역한 것 같아요. 그러면 프랑스어로 자, 프랑스어도 부탁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그러면 그럼 한국어로도 한번 받아볼까요? 자, 한국어도 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다 됩니다. 사진만 찍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챗 GPT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어떠신가요? 우리가 사용했던 여지껏 번역기하고는 수준이 다르고 사용할 수 있는 용도도 굉장히 다르죠. 여기는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뉴챗 새로운 채팅 다시 누르고 이렇게 한번 써보죠. 자, 이거는 페르소나라는 거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야 라는 가정을 먼저 두는 거죠. 그리고 날씨가 더우니까 지치지 않게 건강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 했습니다. 대신 이때 운동 방법, 식단, 기타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알려주기를 부탁합니다. 자, 여기서 또 음성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너는 시니어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야. 날씨가 너무 더운데 지치지 않게 건강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 먼저 운동 방법, 일주일 동안의 식단, 그리고 기타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부탁해. 자, 월요일 날은 몇 분 정도 하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요가도 하고, 일요일날 이렇게 하고, 주의사항 식단도 이렇게 짜주고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단이죠. 그리고 팁도 있고요. 여기서 면역관리의 핵심은 수분, 영양, 무리 없는 운동이랍니다. 그래서 혈압, 당뇨, 협심증, 갑상선 질환이 있다면 식단에 맞춰서 잘 조절하라고 이런 얘기들도 해주겠습니다. 우리가 그 시니어들을 관리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라서 이게 이렇게 그 노인성 질환이 걸릴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걱정까지 해주고 건강한 여름까지 지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얘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실습은 해보지는 않을 건데요. 보시면 오늘 날씨 알려줘. 자, 이렇게 질문하는 것보다 나는 오늘 외출 계획이 있어. 날씨 정보를 알고 싶어. 현재 기온, 강수 확률, 옷차림 추천까지 포함해주고
너는 친절한 날씨 전문가처럼 답변해줘야 해. 그리고 간단하게 한 줄 요약해서 상세한 날씨 정보를 주고 친근하고 이해하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톤으로 부탁해 라고 하면 그렇게 응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물어볼 때 그냥 오늘 날씨 알려줘 하는 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우리 어플에 있는 날씨 정보 보시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작성을 하신다면 어떠실까요? 좀 더 자세하게 내 옷의 코디까지 해주겠죠. 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뭐야?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인공지능이라는 말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질문을 응답을 해줘요. 그러면 좀 쉽게 설명해줘 라는 이런 말을 쓸 수가 있고요. 또 쉽게 친근하고 이해하기 쉽게 자 우리가 초등학생처럼 응답해줘 라고 하면 초등학생이 이해하기 쉽도록 답변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응답을 받은 게 너무 말이 어려워요.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뭐냐면 인공지능이 뭐야? 요즘 인공지능이 화제인데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싶어. 아니 그냥 인공지능 말고 생성형 인공지능 이거를 간단하게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하는데 대신 대학생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한 줄 요약으로 작성해주고 친근하고 이해하기 쉬운 톤으로 알려주면 좋겠어. 자, 우리가 대학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눈높이에 맞춰서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나오네요. 자,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에 설명이 좀 어렵네. 초등학교 2학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재미있고 가볍게 부탁해. 자, 2학년 수준으로 만들어집니다. 말만 하면 뚝딱 뭐든 만들어주는 똑똑한 로봇 친구래요. 강아지 이야기를 만들어줘 하면 이야기도 만들어주고 공룡 그림 그려줘 하면 그림도 그려주고 숙제 도와줘 하면 설명도 해줬대요. 인공지능을 말하면 뚝딱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로봇 친구랍니다. 자, 보시면 위에서 대학생에게 해줘 라고 했을 때 그거하고 설명은 비슷한데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졌고요. 우리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꿔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쉽게 설명하는 뭐 2학년 수준으로 초등학교 2학년 수준으로 대학교 수준으로 아니면 신문에 칼럼을 쓰는 칼럼 그 리스트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처럼 쓰고 싶으면 그렇게 쓰는 거고 아주 전문가처럼 뭐 사이언스지에 내려고 한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뭔가를 더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확히 제시를 해주면 얘가 잘 만들어 줍니다.